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일곱빛깔 생명보듬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빛깔 생명보듬이 수업은 지난 1강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이은 이 두 번째 강의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건지, 어떻게 해야 생명보듬이로서 그 역할을 다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예방이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화재 예방은 불조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19라는 번호를 외우기도 하고 화재 경보를 저희가 시설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안전띠를 착용하는 교육을 하고요. 또 길에 보면 수많은 교통경찰분들이 계십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는 거죠. 암이나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기검진을 해주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 거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우리의 건강을 체크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자살이라고 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이 교육이 아마 자살 예방 교육의 첫 번째 경험이실 텐데 굉장히 아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자살 예방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강을 들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생명보듬이란 말이 기억이 나실 텐데 영어로는 게이트키퍼라고 합니다. 게이트키퍼는 생명지킴이, 생명수호 천사, 생명의 친구들이라고 한국말로 부르기도 하는데 저희 교육에서는 생명보듬이라고 부릅니다. 이 생명보듬이는 나의 생명을 지키며 동시에 남의 생명을 보듬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나의 생명을 지키며 동시에 남의 생명을 지키는,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남의 생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와 남 둘 중에 하나만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생명이 안전한지, 그리고 남의 생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안전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이 생명보듬이의 역할을 잘 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보듬이는 자살 예방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굴까요? 사실 자살 예방에는 일반인과 전문인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반인을 생명보듬이라고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을 전문가라고, 자살 예방 전문가들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집단 모두 위험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전문 중재 기술이 없고 또 전문가들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더 잘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은 바로 옆에서 같이 살고 있고 전문가들은 대부분 센터에 있거나 자기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때는 당연하게 일반인들이 앞서서 도울 수 있고 도와주어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교실에 20명 정도를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고 의자를 주지 않으면 이 정도 배열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배열이 뭐냐면 이렇게 가운데 여러 사람이 서 있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까이에 몇 명, 소수의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그룹과 좀 떨어져서 한 그룹이 또 있고요. 큰 그룹과 가까이에 혼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머지 사람들과 떨어져서 자기만의 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은 이제 영상을 통해 여러 유형의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생명보듬이 활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쉬는 시간에 교실 풍경을 보시면서 여러분이라면 이 중 어디에 있을지 정해보세요. 자, 어디에 있을지 정하셨나요? 그럼 이제 이들을 유형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크게 5으로 나뉩니다.
이 중 셋은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무리 안에 있는 것을 선호한다면 세 집단 중 하나를, 만약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한다면 남은 둘 중 하나를 골랐을 것입니다. 집단은 A, B, C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는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보통은 가장 중심이 됩니다. B와 C는 A에 비해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B는 A와 가까이 있어서 가끔은 A와 함께 어울리기도 합니다. 반면 C는 A와 떨어져 있고 서로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D와 E는 혼자 있습니다. D는 혼자 있지만 A와 종종 어울립니다. 반면 E는 누구와도 같이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피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차이는 개개인의 성향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누군가가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 맞다. 지난주에 우리 옆 학교에서 어떤 애 자살했대. 우리가 뉴스 보고 얘기했던 게 바로 걔래. 난 처음 듣는데. 뉴스에선 자살률 높다고 하지만 뭐 우리 주변엔 그런 일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하던걸. 걔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살했겠지. 아무나 다 자살을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누구나 힘들면 자살을 생각할 순 있지, 안 그래? 에이 왜 그래? 우리 학교에는 그런 애들 없을 거야. 우리만 봐. 분위기 좋잖아. 아, 맞아. 시험도 좋잖아. 야 분위기 좋아. 그래. 여러분은 이 중 누가 자살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목합니다. 혼자 있다 보면 외로워지고 우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늘 그럴까요? 지금 이 친구의 표정은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네요. 자, 이제 우리가 생명보듬이라고 외치면 어려움이 있는 친구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생명보듬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생명보듬이. 와, 찾았습니다. 막상 친구는 A 집단 안에 있었네요.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이니까 이 친구를 발견하기가 쉬울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가까이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멀리 있는 친구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어째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나? 다른 애들은 모르는 건가? 하지만 멀리 있는 친구는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알아서 할 줄 알고 굳이 관여를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누구도 제대로 말을 걸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든 사람의 발견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서서히 위험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봐서 알 수는 없고 확실한 질문을 통해서만 결정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글쎄.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 사실 그래. 그럼 자살 생각도 하고 그러겠네.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 그럼 우리 같이 학교 상담실에 가볼까? 그럴까?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은 사람의 유형을 나누는 것은 개개인의 성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정작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을 발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살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생명보듬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보듬이가 우리 주변에 많을수록 좋겠지요. 잘 배워서 우리 모두가 생명보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을 보셨는데요.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 영상 속에 있는 사람들 각각의 역할이 있었는데요. 그 역할을 하나씩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도 각 교실이나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동아리가 될 수도 있겠죠.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이 7가지 중에 하나 혹은 2가지 역할을 하신다면 그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조금 힘든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생기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려 볼 테니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7빛과 생명보듬이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향기충만, 인식전환, 살펴보는, 질문하는, 소개하는, 상담하는, 용감무사. 자, 내용을 들으시면, 이름을 들으시면 내용을 아실 수 있겠죠. 그래도 더 자세하게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야 향기충만 생명보듬이입니다. 눈에 하트가 있죠. 어떤 느낌인지 오실 겁니다. 자, 웃음 바이러스, 건강한 정신력, 멋진 생각과 행동, 일과 취미, 부족하다고 해도 자신을 사랑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타나면 즐거워져요. 웃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있게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 교실에서 누가 향기충만 생명보듬일까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 수업할 때 우리 교실에서 향기충만 생명보듬이가 누구인지 가르쳐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심지어 거기가 남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둘 셋 했더니 뒤에 앉아있던 선생님에게 모든 남자아이들이 손을 가리키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에 정말 진짜 선생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향기충만 생명보듬이는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군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곳을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향기충만 생명보듬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좀 가만히 있어 얌전하게 있어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지랖이라고 얘기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 계셔야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웃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향기충만 생명보듬이다 생각 드시는 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향기충만 생명보듬이들이 있으면 세상이 좋아집니다. 나와 남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항상 초록불이 켜집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식전환 생명보듬이입니다. 저는 좀 이쪽에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살에 대한 억측과 오해를 해소하고 또 자살이란 단어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자살 예방에 기꺼이 나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캠페인이나 강연을 그래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길에 나가면 생전 처음 본 사람들에게도 자살 예방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살 예방 교육은 이런 겁니다. 라고 강의하는 거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실 컴퓨터 켜놓고 혼자 앉아서 이걸 녹화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저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 내용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한 경험이 있는데 군대에 가서 남자 청년들만 한 2,000명 정도 있는 데 가서 혼자 할 얘기 다 하고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식전환을 위해서 충분히 어디에 가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한 것처럼 향기충만 생명보듬이는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되게 재밌으라고 얘기하면 옆에서 울어요. 별로 재밌지 않은가 봐요.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생명을 보듬는 일에 하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자살에 대한 억측과 오해를 해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주방에서 쓰는 칼과 같습니다. 음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칼을 드리면 정말 멋있는 음식을 해내시지만 아이에게나 칼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칼을 주면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자살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써야 하는데 잘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쓰는 방법이 무엇인지 주변에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인식전환 생명보듬이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자살 문제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선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요. 정말 많이 벌어지는데 뉴스에도 거의 뭐 매일, 매주 한두 번씩 꼭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엔 못 봤다라고 해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내 주변에 자살한 사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예, 우리가 최진실 씨와 그의 동생을 알고 있는 한은 내 주변에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그래도 좀 내려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1위입니다. 가장 속상한 데이터는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이 1위가 자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이 10대, 20대, 30대는 아파서 죽기에는 좀 건강하고 젊은 나이죠. 그래서 교통사고는 우연하게 혹은 뭔가의 어려움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자살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숫자입니다. 전체 사망률의 이후에 4위 혹은 5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죠. 그냥 잘 살게 두기만 하면 되는 건데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구조 혹은 인식 이런 것들에 분명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자살에 대한 다양한 억측과 오해를 떨칠 올바른 개념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살은 허약해서 하는 행동이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당연하게 아니죠. 허약해서 하는 행동이면 허약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게 돼야 되는데 그런가요? 예. 허약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살고 싶어질까요? 감기를 걸렸을 때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감기가 떨어지나요? 약을 먹거나 푹 쉬어야 합니다. 정말 답답한 표현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예.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살은 어차피 예방이 안 된다. 예방이 안 되면 이 교육을 왜 하겠어요? 예방이 당연히 되죠. 예, 특별히 자살 예방 교육이 자살률에서 가장 높은 개선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32에서 40% 정도 이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서 자살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방이 안 된다에 안 된다니까 된다잖아요. 자살은 예방이 됩니다.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위험이 없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더워서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배고파 죽겠고 어쩌면 지금 지루해 죽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을 자꾸 해가지고 진짜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죽고 싶다는 표현을 우리가 무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혹시 이 시간 내가 내 입에 죽고 싶다 내지는 더워서 죽고 배고파 죽고 지루해 죽겠다라는 말을 자꾸 쓰는 사람이 있다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죽고 싶은 사람들이 표현했는데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예. 배고프니까 배고프다고 말하는 거죠. 졸리니까 졸리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으니까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냥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번째, 자살이란 단어는 쓰지 않아야 한다. 그럴까요?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잘 써야 하는 거죠. 칼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을 하면서 칼이 없으면 가위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과일칼과 주방의 큰 칼과 중국용 네모난 칼이 다 쓰임새가 다르잖아요. 자살이란 단어를 쓸 때 잘 쓰면 자살률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쓰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자살 문제는 경제적인 이유다. 과연 그럴까요? 예. 1997년에 IMF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나라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였던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벌써 몇 년이 됐네요.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세모녀가 가난했기 때문에 자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앞집에 있는 사람들이,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연결했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관계적인 이유이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LH 같은, 뭐 요즘에 좀 문제가 되지만 LH 같은 곳에서 나라를 통해서 1억 2천만 원 정도를 무상으로 빌려주기도 하고요. 설령 그 제도가 아니더라도 바우처라고 해서 각종 복지 제도를 통해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대도 감면이 되고요. 요즘 대학생들은 경제적인 여유에 따라서 한 달에 260만 원? 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과 구조가 있는데 그걸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신청하지 못해서.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관계의 문제, 정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그 인식을 전환하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살펴보는 생명보듬이입니다. 뭔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자, 이 살펴보는 생명보듬이들은 주변에 신경 써야 할 사람이 누군지 계속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은 창피한 게 아니란 것을 알려줍니다. 요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열난다는 걸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아픈 걸 말 안 하면 정말 나쁜 사람인 거죠. 식사 약속, 아무리 중요한 식사 약속을 했어도 내가 열이 나고 목이 나면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열 나는데 말 안 하고 식사 장소에 나오는 거 도와주는 게 아니죠. 살펴보는 생명보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아프다는 걸 말하는 건 고마운 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아픈가 보다. 지금 좀 어제와 다른가 보다 라고 하는 걸 살펴보고 아, 너 정말 지금 괜찮지 않구나. 혹시 저 사람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살펴보는 생명보듬이입니다. 우울하고 변화가 있고 대화가 단절된 상황을 살펴봐주는 거죠. 자기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펴봐주고 지금 당신 황색 신호 같은데? 라고 얘기하고 잠깐 멈춰봐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 알아봐주는 사람이 살펴보는 생명보듬이입니다. 지금 신호등에 주황등이 켜져 있는데요. 이 황색 신호가 길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 잠깐 써있는 글씨 보실까요? 황색 신호가 길면 계속 사람들이 녹색 신호처럼 운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니까요. 그래서 황색 신호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녹색에서 그냥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바로 녹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100% 사고가 나겠죠. 이 황색 신호에 민감하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위험한데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설마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라는 핑계로 황색 신호에 민감하게 성의 신호를 켜지 않습니다. 그랬다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나면요. 이게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 쳐요. 그러면 그 사고나 차 2대만 이렇게 빼내면 해결이 될까요? 교통마비 됐던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교통마비 된 걸 치우느라고 몇 시간이 혹은 며칠이 걸려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의 갈 길을 막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황색 신호에 매우 민감해야 합니다. 설마 사고가 나겠어가 아니라 혹시 사람이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 혹시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록색입니다. 4번째인데요, 벌써. 나느냐? 질문하는 생명보듬이라고 합니다. 물음표가 있는데 궁금하다는 게 아니라 질문하다는 뜻입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라고 분명하고 신중하게 물어봅니다.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안전한 대화를 마련해 주는 거죠. 자, 앞에 살펴보는 생명보듬이가 아, 저 사람 좀 어제와 다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까 동영상 보셨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괜찮냐고 물어봐 주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 동영상에 안 괜찮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고 멀리 있는 사람이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근데 물어보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가서 바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등짝 스매싱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죠.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안 괜찮다고 하면
그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라고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아이 몰라 그런 걸 물어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2번 물어보잖아요. 너 정말 너무 힘든 거 아니야?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거 아니야? 혹시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면 그냥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2번 물어보면 대답합니다. 그렇게 질문해 주기를 기다린 거거든요. 대부분은. 살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안전한 대화를 마련해주는 사람들을 저희가 질문하는 생명보듬이라고 합니다. 이 질문하는 생명보듬이들은요. 질문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커피숍에서 얘기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듣잖아요. 내지는 음악이나 이런 게 너무 시끄러워서 얘기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오는 거죠. 햄버거 가게에서 얘기해도 되는데 시끄러우면 못해요. 주변 사람 들을 수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학교에서 해도 되는데 교실에서 하면 옆에 사람 듣잖아요. 같이 운동장 좀 걸을래? 하고 나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티가 납니다. 그걸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구체적으로 물어주는 거예요. 너 어제하고 다른데 오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왜 계속 그럴까?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 내가 해결책을 마련해 줄 수는 없지만 도와줄 수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살 생각이 있다고 할 때는 너무 겁을 먹지 말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데 대체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나한테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 라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물어봐야 합니다. 안전을 확인해야 하죠. 혹시 뭔가 준비하고 있는지, 수면제를 모으고 있는지 뭐 등등을 물어보는 거죠. 얘기하다 보면 겁이 나기도 하고 내가 잘 못하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전문 연계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을 설명해주고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개하는 생명보듬이라고 불러요.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안내하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렵거나 자살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제공자를 소개합니다. 주변에 자살 예방 전문가와 준전문가, 관련 기관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살 위기 상담을 위한 연락처예요. 1577-0199, 그 다음에 129번, 그리고 1388, 이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물론 이 번호 말고 통합번호가 있어요. 1393번이라고. 그 전화번호 패드에서 보면 1393 하면 기억자예요. 1393. 난 놓고 기억도 몰라도 이 전화번호는 알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번호를 만들었어요. 1393. 이 번호 말고 1577-0199, 129번, 1388. 1388은 청소년 상담원이었었는데 지금은 다 상담 받습니다. 13살에서 88살까지, 88살까지 전화해도 된다라는 건데 12살도 전화해도 되고 89살도 전화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예.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학교폭력 번호 127번입니다. 예, 그 2가지 더해서 학교폭력이 117이잖아요. 117에다가 학교폭력은 12달 동안 일어나면 안 되니까 12 더하면 129번이에요. 이렇게라도 외워주세요. 129번, 1388, 1577-0199. 이 3가지 번호. 너무 많다. 1393. 안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 번호 좀 외워두고 계시다가 누가 너무 힘들다 하면 직접 전화하라고 알려줘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전화하셔서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물어보셔도 됩니다. 알고 있어야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소개해 주는 사람을 생명보듬이, 소개하는 생명보듬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소개를 했더니 상담을 잡았어요. 근데 내일 안 됩니다. 대부분. 빨라도 2주 아니면 한 달 이렇게 걸려요. 그럼 한 달 동안 너 혼자 잘 살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손을 모으고 겸손하게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어려움과 자살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감정을 정화시키며 해결책을 찾는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이고요. 필요에 따라 전문 영역의 도움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을 정화시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감정을 정화시키며. 상담하는 생명보듬이들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랑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알아서 감정을 정화합니다. 풍선이 이만한데 바람을 빼면 안 빠지잖아요. 그냥 상담하는 생명 보듬이들은 이 바람을 다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바람을 뺄 수 있도록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질문만 몇 개 잘하면 돼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예전에는 얼마나 힘들었나요? 이런 얘기를 그냥 질문만 잘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상담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하도록, 그 사람이 말을 하도록 듣는 거죠. 하다 보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 전문 영역의 도움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연결해줘요. 물론 소개하는 상담 보듬이를 통해서, 생명 보듬이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을 했지만 매일 거기에다 전화하기도 어려우니까 상담하는 생명 보듬이 도와주고,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라든지 정신건강센터 내지는 보건소, 자살예방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연결을 해주는 사람도 이 상담 보듬이의 역할입니다. 자, 보세요. 자살 생각과 심각해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멈춰서야 하는 거죠. 횡단보도가 있고 그 앞에 항상 정지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차가 여기 제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에서도 사고 안 납니다. 그런데 건너는 사람이 대각선으로 건널 수도 있어요. 위험하잖아요. 물론 이 선에 이 횡단보도에 맞게 쓰려고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겠지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지선이 필요한 겁니다.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심각한 사람들은 정지선에 세워야 해요. 그래서 지켜줘야 되거든요. 상담하는 생명보듬이들은 이 정지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냥 두면 절대로 안 되면 붙잡아서 멈추게 하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생명보듬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인데 7빛깔 생명보듬이의 마지막 용감무쌍 생명보듬이입니다. 그림이 좀 용감해 보이나요? 자살의 위험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나 장소에 대해서 보고하고 수정하게 합니다. 실제 자살 시도의 현장에서 자살 시도자를 중재하고 설득하게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악플 다는 사람들한테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이상한 그림 나오면 보지 말고 신고하기 눌러주세요. 인터넷 하시다가 댓글 달잖아요. 거기에 댓글 또 달아봐야 소용없어요. 너 악플 쓰면 안 돼라고 댓글 달아봐야 욕만 먹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신고하기 그리고 싫어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법상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 아이디를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악플을 달고 사람들한테 싫어요나 신고하기를 많이 받으면 경고장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당신 악플러입니까? 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안 하면은 괜찮지만 그런 경고장을 받고도 계속해서 악플을 달면 아이디 잠글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예인 자살의 95% 이상은 이 악플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연예인이 자살하고 나면 베르테르 효과 때문에 모방 자살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의 가장 중요한 용감무쌍 생명보듬이의 역할들은 악플러를 퇴치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악플러를 퇴치해 주시면 용감무쌍 생명보듬이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살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생명보듬이의 역할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실 수 있겠어요? 7가지를 다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하나는 당연히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마지막 용감무쌍 생명보듬이 악플러를 내쫓는 건 모든 사람이 다 했으면 하고요. 그 앞에 있는 6개 중에서도 골라서 하나씩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봤던 영상에서 누가 어떤 생명보듬이였는지 알려주는 영상인데요. 이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영상에서 생명보듬의 역할을 한 사람들을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이들 중 어느 한 역할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거예요. 자, 7빛깔의 생명보듬이를 살펴볼까요? 생각한데 설레는데 첫 번째 빨강, 향기충만 생명보듬이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하여 주변을 즐겁게 하고 살아가는 흥을 돋우는 역할, 매우 중요하지요. 아니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하던걸?
그래도 누구나 힘들면 자살을 생각할 순 있지. 안 그래? 두 번째 조항, 인식 전환 생명 보듬이입니다. 마음의 어려움, 우울과 자살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수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으니 창피해하지 않고 떳떳이 이야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너주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나? 다른 애들은 모르는 건가? 세 번째 노랑, 살펴보는 생명 보듬이입니다. 주변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딱 맞는 역할이지요. 뭔가 꺼림칙한 게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나서는 게 필요하겠죠? 요즘 많이 힘들어? 그럼 자살 생각도 하고 그래? 네 번째 초록, 질문하는 생명 보듬이입니다. 괜찮니? 라는 질문부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니? 라는 부담은 되지만 꼭 필요한 질문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살하고 싶다는 대답이 나오면 어떻게 할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그런 거 같아. 그럼 우리 함께 학교 상담실에 가볼까? 다섯 번째 파랑, 소개하는 생명 보듬이입니다. 먼저 남의 힘든 점을 잘 듣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보다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가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소개해 줍니다. 영상을 잘 보신 분은 아셨을 텐데 조금 전 인식전환 생명 보듬이가 지금의 소개하는 생명 보듬이와 같은 사람이죠? 이처럼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남색, 상담하는 생명 보듬이입니다. 여기서는 상담 선생님이 나왔지만 또래 상담을 잘하는 친구가 할 수도 있지요. 상담은 자살의 위험을 가진 사람을 돕는 여러 방법의 중심에서 길 안내를 해줍니다. 여주야, 무슨 일 있어? 아니 막 누가 괴롭히기라도 해? 막 때려? 걱정하지 마, 내가 막아줄게. 따라와. 일곱 번째 보라, 용감 무쌍 생명 보듬이입니다. 자살 위험 현장에서 위험을 막고 인터넷에서 자살 유해 정보를 발견하여 알려주는 등 구체적인 자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입니다.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다양한 모습의 역할들이 서로 어울리면 자살의 위험을 발견하고 해소할 수 있음을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 중 최소 한 가지씩의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생명 보듬이이신가요? 빨간색 향기충만 생명 보듬이, 주황색 인식 전환 생명 보듬이, 노란색 살펴보는 생명 보듬이, 초록색 질문하는 생명 보듬이, 파란색 소개하는 생명 보듬이, 남색 상담하는 생명 보듬이, 보라색 용감무쌍 생명 보듬이입니다. 교실에나 저희가 이렇게 같이 얼굴을 볼 수 있었다면 손을 들어봤을 건데 좀 안타깝지만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아닌 나와 다른 생명 보듬이들은 누구인지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또는 우리 교실에서 내 직장에서 나는 이런 생명 보듬이인데 저 사람은 저 유형인가 보다. 그렇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내가 살펴보는 생명 보듬이로서 다른 사람이 요즘 좀 어렵다는 걸 알아봤어요. 근데 내가 차마 질문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질문하는 생명 보듬이한테 얘기해서 저 사람한테 가서 좀 괜찮은지 물어봐 주세요. 나는 차마 용기가 안 나요. 나랑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질문하는 생명 보듬이에게 부탁할 수 있거든요. 누가 질문하는 생명 보듬인지 누가 소개하는 생명 보듬인지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교육과 더불어 뭐 캠페인도 하고요. 또 괜찮니 캠페인도 저희가 했고 여의도에서 생명사랑 페스티벌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살률이 내려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2014년 통계인데 2018년에도 2019년에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속상한 데이터예요.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곳에서 계속해서 노력해서 정말 자살률이 많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명보듬이가 아주 많아야 합니다. 생명보듬이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치중하고 내가 못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두는 거예요. 물론 생명보듬이가 배워야 할 것은 오늘 배운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료실에 우리가 배워둘 것들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TV 프로그램에서도 관련된 배우면 좋은 내용들을 하거든요. 좀 챙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들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살예방교육 두 번째 7빛깔 생명보듬이는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